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26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톱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하나는 4.7 재보선 문제,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톱은 한반도에 봄 때린 북한 탄도미사일. 자, 북한이 사흘 동안 두 번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어제 발사된 것은 탄도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동해상으로 두 발을 발사를 했고요. 지상 발사체가 고도 60km에서 450km를 날아갔다. 오늘 조 바이든이 첫 기자회견을 오늘 새벽에 했죠. 기자회견을 겨냥한 것 같다. 도발 전국 재개 신호탄 가능성이 있다. 미중 충돌 격화 시점 틈새도 노린 것 같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미사일 발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바이든 회견 전날 북탄도미사일 대놓고 미국 압박을 했다. 김정은이 대놓고 바이든에 대해서 압박을 했다. 자, 제재 풀어라, 아니면은 대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겠죠. 순항미사일 이어서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을 했다.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을 발사를 했고요. 합참은 이번에는 즉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참관이 확인이 안 됩니다. 자, 합참은 즉각 발표를 했다고 서울신문은 썼지만 중앙일보는 북한이 쏜 미사일 정체, 일본 발표 보고 안 국민,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합참이 이것을 인지를 하고도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고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올까? 그 전에 사흘 전에 쏜 미사일은 아예 침묵을 했었죠. 순항미사일 발사 나흘 만에 또 도발을 했는데, 나흘 만입니다. 사흘 만이 아니고. 일본이 3분 뒤에 탄도미사일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합참은 4시간 지났어야 탄도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라는 정체를 일본 발표 보고 안 국민, 일부에서는 청와대 의식해 늦장 발표를 한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조간신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 동아일보는 선거 기사를 일면 톱을 했습니다. 여당은 도와주세요. 뭘 또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야당은 심판의 시간이 왔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13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선거 이야기가 오늘 조간신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화 풀어드리겠다. 업소 전략으로 나왔고, 오세훈은 실정 사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권을 겨눴다. 그리고 대선 전초적 양상으로 첫날부터 총력전이 펼쳐졌다. 자, 지지율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MBN과 같이 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박영선 25%, 오세훈 46%, 2배 차이로 지금 서울은 2배 차이가 됐습니다. 계속 오세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효과다. 부산서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영춘 29%, 박형준 58%.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오세훈 대 박영선, 박형준 대 김영춘, 이 대결에서 가장 핵심 쟁점이 뭔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패를 가를 만한 쟁점, 그 전에 일단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오세훈 대 박영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MBN 조사 기준으로 46.3 대 25.3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대 김영춘은 58.8 대 29.3인데, 자, 여기서 MBN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박형준은 지금 LCT, 해운대에 있는 LCT 아파트죠. 그 LCT 특혜 분양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56.5%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당청이죠. 부동청인데 그 부동청을 대상으로 LCT 특혜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 무려 70%가 그렇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장 선거는 박형준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만, 만약에 LCT 특혜 분양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것은 바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당락이 불투명해집니다. 누가 이길지 알 수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부산은 LCT 문제입니다. LCT 문제고, 서울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곡동
셀프 분양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오세훈 후보가 몇 번 이렇게 답변을 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더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박형준의 LCT, 오세훈의 내곡동 이 셀프 보상, LCT 특혜 분양, 이것이 두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메타도어에 그치는 문제인가, 이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분위기는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지표조사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응답한 정권 심판론이죠. 여기가 52%나 됐습니다. 반면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것은 34%에 그쳤습니다. 52대 34. 그리고 이 국정 안정론은 34, 정권 심판론은 52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62대 31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62, 국정 안정론이 31, 부산, 울산, 경남도 52대 36. 이렇게 일단은 현재로선 두 곳 모두 국민의힘이 무난히 압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일단 조직선거라는 점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고, 조직선거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유리하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세훈, 박형준이 이렇게 앞서 나간다 이런 말이 막 퍼지면은 실제로 지지층이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안 나가도 뭐 당선되겠지, 그리고 투표장에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당에서는 조직을 총동원해서 지금 총동원령을 내렸죠. 총동원해서 투표장에 막 가면은 이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유세를 다니면서 내가 여론조사에서 이긴다고 막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한명숙 후보,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붙었을 때 여론조사는 18%나 막 앞선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결국 개표를 해보니 불과 0.몇 %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변수가 생기겠죠.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됐으니. 그렇지만 새로운 이슈가 지금 막 터지기보다는 선거 기간 12일 남았는데, 터지기보다는 기존의 쟁점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세훈의 내곡동 셀프 보상, 박형준의 LCT 특혜 분양,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곡동 셀프 보상에 대해서는 오늘 국민일보가 일면 톱에서 다뤘습니다. 4.7 재보선 쟁점 점검 이렇게 해서 오세훈 내곡동 셀프 보상은 제기된 의혹 증거가 없다. 그런데 오세훈의 어설픈 해명이 빌미를 줬다. 노무현 정부 때 임대주택 사업에 포함됐던 것이다. 그래서 SH공사는 적법한 평가로 보상금이 결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일보 오면에 보시면은 11년 전 의혹이 또 제기됐다. 오세훈 연관성 입증할 스모킹건은 아직 안 나왔다. 자, 해당 땅 알지도 못했다. 해명 속에 서울시장 재직 시절 재산 신고 때 포함시킨 사실 드러난 논란 자초.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오세훈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3월 9일날 했습니다. 천준호는 박원순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죠.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훈의 가족과 처가가 보유한 내곡동의 그린벨트 땅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되면서,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이라고 불렀죠. 그것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꿨습니다. 그 지정이 되면서 SH공사로부터 36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LH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것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오세훈이 좀 불분명한 해명을 해서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천준호 처음에 기자회견을 놓으니 오세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가가 조상 때부터 갖고 있던 땅인데 1970년에 장인이 사망을 하면서 그때 당시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공동 상속을 했다. 다른 친척들과. 그래서 8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강제 수용되면서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강제 수용이 되면서 그 보상을 받았는데 주변 시세가 당시 317만 원인데 그것보다 적은 평당 27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그 해당 땅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부인 명의로 그런 땅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이 잡힌 것은 본인이 서울시장 할 때가 아닌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좀 잘못된 해명인 것이 드러났죠. 해당 땅은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장 재직을 할 때 2008년에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 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인 땅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고, 또 개발 계획이 잡힌 것은 2006년 노무현 때다 했는데 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완료된 시점은 2009년이라고 또 민주당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때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셀프 보상,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본인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 이것을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서 보금자리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결국은 36억 5천만 원을 취득 이익을 봤다. 이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거짓말 논란으로 벌어지니 오세훈이 안철수와 단일화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서울시는 지정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 절차만 밟았다. 그것도 시장이 아니고 주택국장 정결사항이어서 시장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세훈이 내가 지정에 관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겠죠. 나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민주당이 또 새로운 그 법령을 찾아냈죠. 보금자리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은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그렇다면은 오세훈이 모를 리가 없었다는 건데 오세훈은 나는 몰랐다. 주택국장의 정결사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거짓말 논란이 일어났고, 민주당 김원희 의원 서울부시장을 지냈는데 2019년 10월 16일 서울시 의회의 회의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택국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한 곳은 성량갑 아파트를 배제하고 환경 친화적 주거 단지로 만들자고 오세훈이 이야기했다. 자, 그린벨트 해제한 곳,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보금자리 단지를 만드는데 오세훈이 관여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는 오세훈 쪽에 내놓은 겁니다. 2007년 3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를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됐지만 그때 이미 사실상 정해진 것이다. MB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바꾼 것뿐이다. 그러니 처음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이 그린벨트 내곡동을 해제할 때는 본인은 시장도 아니었다. 자, 이 상황까지 오면은 일단은 그 오세훈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쪽의 설명이 더 무게가 실리지만 워낙 이 처음에 오세훈 그 후보가 불분명한 해명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선거 직전까지 계속 그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부동산 문제, 땅 문제, 집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 또 민심이 어떤 쪽으로 흐를지 그것은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부산은 해운대 LCT 박형준 후보가 가족이 두 차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 LCT 문제입니다. 오늘 부산일보 보시면은 여야 시당위원장들, 부산의 시당위원장들의 대담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박재호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시당위원장인데 여기서도 박재호 민주당 시당위원장은 박형준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 역시 또 집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죠. 그런데 하태경은 네거티브 하면은 자살골 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LCT 문제도 역시 해운대에 있는 아주 대규모 아파트 고층단지죠. 거기 김영춘 민주당 의원 쪽이 특혜 분양 또 투기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를 계속하고 있죠.
이것은 LH 투기 사태와 또 연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박형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영춘 후보 쪽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겁니다. 박형준 후보가 재혼한 배우자와 박형준 후보의 재혼한 배우자와 딸이 LCT 로얄청을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취득을 했다. 이 LCT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특혜 의혹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부산의 정치인인 박형준이 석연치 않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취득을 했고, 현재 시세를 고려를 할 때, 현 시세로 고려를 할 때 이 가족이 두 채를 가지고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죠. 자, 박형준 후보 부부가 작년 4월 10일에 LCT의 저층부, 이 LCT가 상당히 높습니다. 40층 이상 막 가는데, 저층부 75평형을 프리미엄 1억을 얹어서, 원래 분양받은 사람한테 1억 원을 얹어서 21억 1,50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딸이 분양 당첨자에게 500만 원 프리미엄, 불과 500만 원 주고 20억 1,100만 원에 또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아래층, 위는 박형준 부부, 아래층은 딸이 사는 그런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 그 아파트가 강안대교가 그대로 보는 조망권이다. 그래서 로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이 LCT 로얄층은 20층부터 40층까지 고층부고, 이 저층부이기 때문에, 저층부 75평이기 때문에 로얄층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박형준은 반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업계에서는, 그 부동산 업계, LCT의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략 이 박형준 부부가 시세보다 한 1억 원 낮게 매입한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정상 범위를 넘어선 특이한 거래로는 보지 않는다. 또 이런 또 업계의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때 작년에 4월 달에 산 것보다 지금 1년 사이에 지금의 시세가 35억 원에서 40억 원 한 채 그렇게 되니, 실제적으로 지금 팔면은 뭐 물론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겠지만은 한 2배 가량 뛰었죠. 2배 가까이 뛰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목적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파트 자체가, LCT 아파트 자체가 특혜, 비리 이런 것을 얼룩진 그 아파트죠. 그 아파트에 시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두 채를 가지고 가족 같이 합해서 살고 있고, 또 본인이 그 자체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LH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 또 집값 폭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산 집이 2배로 지금 올랐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을 해서 이것은 사실이 확인되기보다는, LCT도 그렇고 내곡동, 오세훈의 내곡동도 그렇고 사실이 확인되기보다는 계속 선거일 전까지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부동산 지금 민심과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박형준이 얼마나 선박을 하느냐, 방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가서 투표까지 갈지, 아니면은 중간에 한번 크게 요동을 칠지,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오세훈의 내곡동 셀프 보상, 그리고 박형준의 해운대 LCT 특혜 분양 의혹이었습니다. 조간 닥불이었습니다.